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30분 정도의 짧은 발표는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사용 현황과 디지털 금융의 부작용,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이해력에 대한 소개, 디지털 금융 이해력, 우리나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사를 했다고 그 결과 함께 공유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분간 진행될 발표로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지만 중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메시지를 간결하게 먼저 전달을 해보고자 좀 많이 부끄러운 글 같지 않은 글을 제가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저와 AI가 같이 그린 이 그림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거의 모두가 빠르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금융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모르는 자 금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을 모르는 자 금융을 하다가 더 낭패를 보게 되었으니 디지털 금융의 시대 디지털과 금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의 이 대단한 혁신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국내 디지털 금융 사용 현황 간단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계좌조회나 주식 거래는 90%가 넘는 비율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금 이체도 거의 80% 가까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게 펀드 가입이나 적금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금융 상품의 가입도 이제 디지털 채널로 상당히 많이 몇 년 사이에 옮겨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조금 미진한 업계가 저희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보험 부분은 다른 부문, 금융 부분에 비해서 디지털의 사용이 채널에서의 사용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 40% 이상이 이제 그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비대면 디지털 금융이 사실 일상생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stead of this라는 충격적인 그 애플페이의 영상이 불과 10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게 말이 되나 깜짝 놀라면서 이제 감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정말 그 10년 만에 이 지갑과 현금이 거의 사라져가고 저희들은 정말 쉽고 빠르고 편리한 그런 금융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사용의 양 자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 혜택을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소위 unbanked population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디지털 금융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사실 디지털 금융의 최대 어떤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금융 포용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꽤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 금액이 급증한 것도 사실 굉장히 편리해진 결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가운데 요 그래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금융학계에서 오랫동안 늘 고민해왔던 아니 주식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퍼즐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돈이 없어서 금융 이해력이 떨어져서 또는 그냥 행동 편향이다. 내가 절대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없으므로 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행동 편향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접근성의 문제, 일단 진입 장벽이 높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500만 정도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년, 2, 3년 사이에 1,500만 개인 투자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이제 모두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에 사실 어떤 거래 금융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이 폭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소수점 투자, 자동 투자, 통합 조회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냥 훌륭한 이런 금융 서비스들이 저희 소비자들이 금융을 하는 방식을 너무너무 편리하고 아름답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적금 한번 가입하려면 귀찮게 은행을 방문해야 됐었는데 너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나의 목적과 시기 여러 가지에 맞춰서 많은 적금 예금들을 가입할 수도 있고 소수점 투자로 10,000원이 있어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있는 동전의 양면, 디지털 금융의 부작용, 오늘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 소외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미 다양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비대면이 증가한 만큼 대면 채널이 이렇게 훅 많이 없어졌다. 뭐 사실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제 금융 포용이 아닌 금융 소외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비단 금융뿐 아니라 생활의 전반에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야구 보려고 야구장 갔는데 온라인에서 표 다 매진됐어요. 못 보십니다. 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불공정 거래 등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클릭 한 번 잘못했더니 내가 평생 모은 내 전 재산이 그냥 꿈꾸듯 사라져버렸다. 너무 무서운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리스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앞에 것들은 좀 많이 알려진 것들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고 오늘의 금융 교육 주제와도 좀 더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제 생각에 그리고 많은 이제 연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behavior bias, 행동 편향, 부정적 금융 행위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편한 결제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충동 구매로 이끕니다.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구매가 끝나 있게 되는 것이고 대출도 너무 쉽게 대출이 되다 보니까 과다한 대출과 잘못된 지출 뭔가 돈이 사이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이제 게임하고 있는 건지 진짜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잘 인지도 되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이제 써버리고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행동 편향들이 있습니다. 자기 과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한 대로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여과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나의 행동 편향이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어버리면서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 지나치게 잦은 거래, 도박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디지털 앱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어떤 복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잘못된 투자 행동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아주 쉽게 걸려들 수가 있다. 로빈후드가 굉장히 이제 이 문제로 이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앱, 미국의 이제 앱인데요.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더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자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피처들이 잦은 거래를 유도했고 엮여들었다. 정말 이 많은 거래에서 돈을 번 건 로빈후드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개인 투자자가 3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제 통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주로 20대, 30대가 새로 이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잦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제 분석했던 해외 연구나 뭐 최근에 나온 이런 뭐 증권회사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런 통계들 같은 것들을 볼 때 계좌 회전율과 수익률은 주로 음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보니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중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멘트도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KB증권이 분석을 해보니 비대면 거래만 하는 사람들이 더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대면 고객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분산된 그런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PB들의 어떤 조언이나 그들의 어떤 안정적인 성향이 투자의 결과로 좀 투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사람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것들은 여과 없이 그들의 생각이 아주 쉽게 실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도박과 같은 현상입니다. 너무 쉬운 결제는 매우 쉬운 디지털 도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박 게임 업계는 핀테크를 만나 대단한 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은 우연히 노출된 광고로 너무 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마케팅이나 광고, SNS는 주변에 의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너무 쉽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핀테크하고 도박이 무슨 상관이냐? 어, 최근 2023년 12월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뭐 한번 읽어봤는데요. 도박의 필수 조건은 송금이지만 계좌 관리 감독이 좀 허술해서 이 도박의 필수 조건이 송금이기 때문에 간편함이 분명히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편향 그런 것들이 심지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디지털 금융의 환경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금융 이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란 뭐 앞에서들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디지털 금융 시대에 금융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지털도 알아야 하고 디지털 금융 자체도 알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OECD와 INFE에서 정의하기로 금융 이해력은 건전한 제대로 된 금융 결정,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인지, 지식, 기능, 태도, 행동의 조합, 그런 어떤 뭐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금융 역량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유사하게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정의는 디지털 금융을 제대로 활용하여 이런 금융 복지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말을 이제 쉽게 풀어서 써보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 상품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게 적절히 잘 활용해서 개인의 금융 복지를 달성하고 또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크게 보면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많고 많은 아까 우리 계회사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주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많은 연구들이 얘기를 하기를 금융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훌륭한 금융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며 금융 복지 수준이 높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대체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이 이제 디지털 금융 이해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의 시대 금융 역량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디지털 역량도 필요하며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라고 하는 디지털 역량 더하기 금융 이해력의 플러스 알파로 디지털 금융 자체를 좀 아는 것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이런 이해력 수준이 높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금융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같은 것들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비교적 최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황은 어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 결과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처음으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금융 이해력 현황입니다. 금융 이해력은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살짝 더 나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식 수준은 좀 괜찮은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성인의 약 절반 정도가 요구 수준, OECD 요구 수준이 70점 이상의 금융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뭐 평균에 비해서는 뭐 훨씬 우세한, 하지만 여전히 50% 수준인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점수는 나쁘지 않으나 이 취약계층은 분명히 있고요. 뭐 학력이라든지 소득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 고연령층이나 뭐 이렇게 이 청년층 같은 경우는 금융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그런 계층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금융 이해력 현황 2022년 자료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OECD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강국이고 금융 강국이고 뭐 이렇게 점수 높을 것 같았는데 되게 의외의 결과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평균이 50몇 점이었던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30몇 점대를 기록을 했고요. OECD 요구 수준이 70점 이상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은 단 10%밖에 없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OECD 평균은 34%, 독일같이 가장 높은 나라도 52%여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나 유독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인 항목을 보시면 이 OECD에서 조사한 항목이 약간 제가 보기에 좀 편협하게 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로 디지털 금융 활용에 있어서의 보안에 대한 질문, 그 설문의 결과, 점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기 전에 이게 규제가 되는 건지 안전하게 써도 되는 것이 점검하는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하십니까? 안 합니다가 거의 이제 대부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좀 취약한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도 금융 이해력과 유사하게 인구 특성별로 좀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보였고요. 학력이나 소득, 특히 고소득층은 아무래도 그 질문 자체가 보안이랑 관련된 문제여서 그런지 자신의 것을 좀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셔서 그런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점수가 좋았고요. 특히 이제 70대 이상에서 굉장히 디지털 금융 이해력,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요 통계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요 퍼센트 전체 높이는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는 비율, 뭐 활용하는 그 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의 활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수준 정도는 됩니다. 그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진한 파란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70점 이하. 그러니까 좀 OECD가 볼 때 좀 기준 미달이다. 이것보다는 좋아야 된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여기 이제 이 진한 색이고요. 연한 색은 이제 시험 통과하신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디지털 금융은 많이 쓰고 있지만 제대로 디지털 금융 이해력을 갖추고 쓰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적인 어떤 그런 뭐 측면에서의 어떤 개념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좀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쓰지도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오히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쓰는데 좀 이렇게 인식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금융과 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뭐 뻔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의 개선은 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는 이 시대에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시니어분들, 이제 노년층에게 포브스에서 이제 해본 질문, 설문 내용과 그 결과입니다. 1번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겁나서, 아까 이제 보셨듯이 내 평생 모은 자산이 내 은행에 이렇게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사기를 당한다거나 실수를 해서 순간적으로 그 돈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지금 편리한 게 문제냐? 나는 디지털 근처도 가기 싫다. 앱 자체를 까는 것을 거부한다. 들어보면 굉장히 말이 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해요. 난 이거 막 그렇게 내가 컨피던트하지도 않은데 디지털 금융으로 뭐 사기당했다는 얘기 이런 거 들리고 까딱 잘못했다가 내가 모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간다. 너무 끔찍한 이 일이죠. 시큐리티나 프로드에 대한 강한 두려움. 두 번째, 디지털 자체가 이제 힘든 거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고 뭐 까르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이게 쉽지가 않다.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기계 말고 사람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람을 원한다. 이건 나의 프레퍼런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디지털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와드리고 역량 개선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고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안에 관한 어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교육, 디지털 금융 이해력에 대한 교육 같은 부분, 홍보 같은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못 쓰겠다 또는 쓰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포용적 디자인 여전히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들에서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금융생활 계속할 수 있게 하자라는 여러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디지털 금융 사용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셨듯이 충격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 수준이 낮다. 대체로 보안에 관한 질문들이었거든요. 그 부분 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홍보나 교육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앞에 처장님께서 뭐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금융회사에서 사기 계좌를 인식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최첨단 기술을 통한 개선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시니어들에 대한 조사, 많은 사기를 당하는 그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이제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을 금융계좌에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의심이 되는 어떤 계좌 이체가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이체를 정지하고 그 노인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으로 지정된 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맞는 거래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수립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두려워서 못 쓰겠다 이런 부분들과 상당수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안심하시고 실제로 걸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기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고 오늘 오후의 주제가 될 그 교육이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디지털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do it yourself, DIY이죠. do it yourself. 그냥 쉽게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싸고 빠르고 저렴한 뭐 너무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순간의 마음, 그 충동적인 마음이 그대로 쉽게 실행이 되어버리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바른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을 생각할 때 금융은 원래 있던 거고 디지털이 새로운데 디지털을 못하니까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되는 금융 교육을 더 강화하고 더 조기에 잡아줘야 할 필요가 강력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도박, 과다 대출, 실패, 개인의 문제를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중고등 그리고 대학 교양 과정에서까지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안식년으로 아틀란타에 와 있는데 저희 애가 6학년인데 금융 이해력과 관련된 뭐 버지팅, 뭐 예산, 뭐 그런 금융 공부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이제 뭘 저런 거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이게 의무 교육으로 중고등학생들 다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모두가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그 파이낸셜 리터러시가 이제 뭐 이렇게 스탠다드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너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디자인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가 잘 되면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 투자, 저 이런 거 요즘에 이런저런 앱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폴트 옵션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꾸 저축이 자동으로 되고 많은 이제 투자들이 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용 투자 조언, 뭐 저축, 뭐 이런 것들 좋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의 설계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기업 간에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아까 로빈후드 케이스와 같이 과도한 매도 매수가 기업의 수수료 수입을 높이지만 개인 금융 투자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과도한 매도 매수 이런 잦은 투자 행위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너칭 행위가 디지털 상에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는 나도 모르게 안 그래도 나쁜데 하고 싶은데 그게 나의 잘못된 투자 행동, 어떤 금융, 어떤 행동이 여과 없이 실행이 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쁜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저희 금융소비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일단 소비자들이 디지털 너칭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신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투자는 아니지만 요즘에 뭐 제가 여기서 막 놀러를 다니다 보니까 호텔 예약할 때마다 지금 몇 명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빨리 막 사게 유도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지금 다 묻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속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어떤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보 오딘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 너칭이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 투자의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나오면서 영국 FCA에서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런 테스트, 영국에 있는 앱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나고 있다고 이제 확인을 한 뒤에 2023년 7월부터 소비자 의무에 대한 최종 지침 FG 뭐 20to5를 따르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기업들이 소비 어떤 그 앱을 설계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복지에 반하는 설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한번 저의 제언으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쉬운 거래가 가득한 디지털 금융의 시대. 거래는 쉬워졌지만 보안에 대한 이해는 더 어려워졌고 새로운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융 역량과 디지털 역량의 균형 있는 개선을 통해 진정한 금융 복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나 금융 소외에 대한 내용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만 금융 자체에 대한 어떤 조기 교육, 강화된 교육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처장님 말씀 보니까 이제 올해 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있는 이어질 토론들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제 이 AI와의 협업으로 그린 그림을 오늘 그림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은 정말 많은 개선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저같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AI에게 자, 금융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 해서 그 결과로 행복해진 가족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AI는 실수로 사람 안에 사람도 그려놓고요. 팔도 여기 보면은 필요 없는 팔도 하나 그려놨고요. 여기 보면 손가락도 없습니다. 아까 토끼 예쁘게 잘 그려졌는데 제가 그려달라고 그런 토끼 2마리 그려달라 그러니까 버전을 뭐 3가지를 줬거든요. 하나에는 토끼 귀가 3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디지털이고 뭐 편리하고 다 자동이라서 뭐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뭘 그리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아는 나의 어떤 지식과 더불어 툴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안에 대한 경각심, 이런 문제들도 잘 알아야 저희가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행복, 그런 어떤 후생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